어, 오늘 사실 저희 녹음하는 날이, 의도한 건 아닌데, 오늘이 세월호 10일주기입니다. 참, 아직도 그때 기억이 좀 선하게 남은 것 같아요. 전원 구조라는 그 말이 아직도 좀 많이, 좀, 약간 모두에게 좀 뭔가 비수가 돼서 꽂히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 사실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보지만 그 짤마냥 사람은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마음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안 일어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냥 누군가가 책임을 졌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그 순간에 옳은 일을 했으면 좋겠고,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얘기와 함께 오늘 방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로업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팔로업은 틱톡 금지법 관련 팔로업인데, 지난번에 이제 2월 달에 이제 트럼프가 75일 유예를 주면서, 2월이 아니고 1월이었구나. 1월에 75일 유예를 주면서 이게 연장이 됐는데, 그 75일이 벌써 끝났습니다. 참 벌써 끝난 건가요? 이제야 끝난 걸까요? 되게 빠르다고 느껴지는데 저는.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너무나 많은 일을 벌여가지고 예, 이게 있었지. 그쵸. 이게 아마 임기 초반에 있었던 일이, 진짜 초반이지. 거의 취임하자마자 한 일 중 하나니까. 그래요. 이따가 그간 있었던 많은 일들 중 가장 폭장 터지는 일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네. 그랬는데 75일 벌써 다 됐어요. 하여튼 그래서 또 75일이 유예가 됐습니다. 여기 기사를 보아하니까 이따가 관세 얘기는 이따가 기나길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겠지만 중국과의 이제 지금 되게 관세 치킨 게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와중에 이거를 이제 협상 카드로 쓰려고 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네. 네, 어떨 것 같으세요? 이거 이러려고 유예를 한 건지 그렇다고 근데 중국이 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차라리 바이든스를 죽이고 말지 약간 이럴 것 같은데 그쵸. 지금. 그쵸. 이거는 굳이 이거를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 죽인다고 해서 바이든스가 죽지는 않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사실 중국은 어차피 틱톡 이 자체를 하는 데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있는 건 없을 거예요. 사실 있는 거는 도리어 제 생각에 트럼프 지지율일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지금 지지율이 지금 이미 바닥을 기고 있지만 더 바닥을 기겠죠. 네, 하여튼 그래서 또 연장이 됐다고 하고요. 또 75일이고 지금 사고 싶다는 사람 많이 나오긴 하는데 과연 네. 이러고 임기 다 채우고 이제 임기 다 채울 때까지 75일씩 연장하다가 다음 대통령한테 뺏기는 거죠. 다음 대통령한테 폭탄을 넘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에 비하면 세 발의 피해 문제고요. 네,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그건. 자, 그 다음은 티점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이것도 아마 고깃집 팔로업이라면 팔로업이죠. 네, 이거는 근데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유튜브 뮤직 끼워 팔기 때문에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한지 좀 됐죠. 벌써 한 2년쯤 넘었는데 조사하는 사이에 구글에서 이제 공정위에 자기네가 시정안을 마련해서 제시할 테니까 이거 확인하면은 그냥 빨리 정리해달라라고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심사 보고서에서 이제 구글이 지적받은 문제를 자진해서 시정하고 이해를 못하겠는데 상생안을 마련하겠다고 내용을 담은 신청서를 보냈다고 해요. 무슨 상생을 하겠다는 거죠? 한국 음원시장과 그냥 그거는 저 저작권비만 주면 그건 충분히 제 생각에는 그 외에 뭔가를 더 내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기는 한데 일단은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이 빠진 상품을 출시하는 내용이 담겼을 거라고 추정이 된다고 하고요. 공정위에서 이거는 체크한 다음에 게시 여부를 이거를
승인을 하고 이제 그만 조사할지 결정은 좀 걸릴 것 같다고 하네요. 요게 이제 그 인용이 되면은 조사하던 건 다 그대로 중단하고 끝나고요. 이제 만약에 거부를 하면은 뭐 또 가는 거야? 다시 한번 조사를 하거나 또 이 짓을 또 하는 건데, 이거를 두고서는 또 지금 오늘 자세히 다룰 관세 이슈를 이거 판단하는데 같이 좀 고려할 것 같다는 시선도 있다고 하네요. 미국이 그때 한번 트럼프가 또 그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나라 플랫폼 중에 플랫폼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의 망상유료다 뭐 이런 얘기 했다고 이제 막 보도가 됐었는데 그걸 같이 이제 기사에서 인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뭐 그 와중에 뭐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인가? 그거 요금제가 이제 해외에서는 이미 선보였는데 이거를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을 한다라는 뭐 그거랑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뭐 마음에 들 수는 있겠어요. 왜냐면 그거에 아마 뮤직이 빠지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게 뮤직이 빠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광고를 약간 몇몇 비디오에만 광고가 붙고 뭐 하여튼 이상한 조건들이 붙어 있기는 한데 네. 아마 그게 조금 마음에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뭐 그거는 뭐 물론 가봐야 아는 문제겠죠. 예. 그 다음은 저 고깃집 얘기를 좀 해볼게요. 고깃집. 왜 우리는 매번마다 이렇게 출연진을 뜯어보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좀 이따 하고 첫 번째로는 이거는 좀 반가운 소식입니다. 바로 아카데미 시상식 얘기인데 뭐 사실 이거를 되게 예전부터 되게 요청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래 청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사안인데 바로 스턴트 디자인상이 신설이 돼요. 이게 뭐냐면은 뭐 이름에서 대충 아실 수 있겠지만 이는 스턴트를 원래는 이제 스턴트 코디네이터라고 그랬는데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이 산업 업계에서 이 분야를 이제 스턴트 디자이너라고 하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의 전반적 스턴트를 어떻게 할지 이제 설계하는 사람을 이제 스턴트 디자이너라고 하는데 이들을 축하하는 약간 상이 신설이 된다고 하고요. 2028년부터 그러니까 2028년 시상식부터 적용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후년도 아니지. 3년 뒤인데. 100회, 왜 굳이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왜 당장 내년부터 할 수 없는 건지, 뭐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여기도 사실, 솔직히 틀딱의 모임들 아니겠어요? 아카데미도 사실. 그렇기 때문에,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굉장히, 사실 스턴트라는 거는 진짜 옛날 무성영화 시절부터 있었거든요. 이 스턴트라는 이 개념 자체는, 뭐 옛날에 전설 스턴트맨 있죠. 버스터 키튼이라든가, 사실 스턴트라는, 영화라는 역사와 함께 스턴트라는 거는 진짜 그 역사랑 같이 했다고 봐도 무방한데, 이거를 여태까지 이제 시상하는 분야가 아니었다는 것 자체가 더 충격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했다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저는 요거, 뭐라 그래야 돼? 기사 메인 사진이 참. 그쵸. 네. 사실 요즘, 네. 톰 크루즈도 이게 왜냐면 기사가 이제 더버즈 기사인데 여기 더버즈 기사에 지금 올라와 있는 사진이 바로 톰 크루즈가 이제 이번에 뭐였지? 스턴트를 하는. 미션 임파서블 네, 데드 레코닝에서 오토바이 스턴트 했던 그 사진을 거기다 갖다 썼는데, 네. 톰 크루즈가 맞진 않겠죠. 아무래도 그렇지. 뭐 하여튼, 네. 저는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좀 많이 늦었지만, 진짜 많이 늦었죠, 이거. 네, 진짜로 많이 늦었지만, 네, 저는 굉장히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지난번에 이어서 또 출연진 발표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옛날에 다뤘죠? 이것도 되게 몇 년 전부터 하겠다, 한 해 만에 했던 한 해 했던 건데, 바로, 해리포터를 지금 이제 드라마로 리부트를 하려는, 그게 있습니다. 맥스로 나오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교수진이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호그와트 교수진을 맡게 될 출연진이 발표가 있었는데 누구 있었는지 좀 티터님이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일단 덤블도어 역으로는 존 리스고가 됐고요. 덱스터에서 트리니티 킬러. 그 다음에
그리고 더 크라운, 이제 땅콩호객님 좋아하시는 드라마, 더 크라운에서 윈스턴 처칠 역을 했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겠네요. 그리고 콘클라베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기경. 그 다음에, 맥고나걸 교수가 자넷 맥티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세베루스 스네이프가, 파파 애시드. 네, 블랙미러에 나왔다고 하고요. 네, 블랙미러에 나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해그리드가 닉 프로스트. 뜨거운 녀석들. 네, 그쵸. 그러니까 그다음에 제일 유명한 건 아무래도 사이먼 페그랑 같이 예, 에드가 라이트의 코르네토 3부작이라고 그러죠. 션 오브 더 데드도 우리나라 네, 션 오브 더 데드. 우리나라에서 뭐예요? 살아있는 새벽의 저주를 패러디한 영화 제목인데 기억이 안 나냐, 갑자기. 네. 그거랑 이제 뜨거운 녀석들이랑 그다음에 세 번째 영화도 기억이 안 나네. 뭐 하여튼. 네, 거기서 이제 누구야? 사이먼 페그랑 같이 거의 이제 늘 공동 주연을 맡았었죠. 월즈 엔드다. 그러네요. 그렇게까요? 그렇게인가? 더 있나? 그리고 그렇게 6명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네 명은 이제 시리즈 레귤러라 그래서 뭐 계속 나오죠. 왜냐면 책 전반적으로 나오니까. 스포일러, 덤블도는 6권에서 죽습니다만 그래도 7권에서 나오니까. 예. 그리고 게스트 퀴렐 교수로 루크 탈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구스 필치 뭐라 그래야 돼요? 필치인데 그분 역할이 뭐지? 수사라 그래야 되나? 호그와트의 그렇답시다. 잡부요, 잡. 예. 공익 아저씨. 폴 화이트하우스가, 네, 필치 역을 맡습니다. 네. 아직 주인공은 아직도 그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직. 네. 오디션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옛날 해리포터 수준의 수준의 그걸 하겠죠? 뭐라 그래. 그렇겠죠. 네. 어린 학생 배우들로 하던가 아니면 정말 신인 배우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따로 나왔던 게 있나? 일단은 지금은 출연진 발표가 전부인 것 같고요. 사실 존 리스거 같은 경우는 루머가 계속 돌았었다고 하고, 근데 이제, 참, 이 해리포터 얘기를 하면은 참, 우리가 이제 피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원작자의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닉 프로스트가 인스타그램에 자기가 이제 해그리드 캐스팅됐다는 게시글을 올렸는데 완전 댓글이 난리가 났었다 하더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왜 이 안티 트랜스인 여자의 어젠다에 동참을 하는 거냐, 그런 거였습니다. 예, 아마 이 중에서는 닉 프로스트가 소셜 활동이 제일 많은가 보죠? 그렇겠죠. 다른 분들은 다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셔서 사실 그러긴 힘드니까. 근데 그 얘기 들으면 참 늘 그래요. 참 뭐랄까. 저는 이제 약간 조스 휘던이 생각이 나거든요. 이제 조앤 롤링을 보면은. 왜냐면은 조스 휘던도 앞에서는 여성이 페미니즘 이런 걸 많이 외쳤었잖아요. 버피 더 뱀파이어 슬레이어라든가 아니면 세레니티에서도 썸머 글라우가 누구 역이었니? 이름이 또 기억이 안 나는데 리버였나? 하여튼 그런 이제 약간 주도적인 여성 이런 거를 많이 했지만 이거는 이제 실상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실상은 세트에서의 그런 거나 이런 걸 봤을 때 약간 성향 자체는 완전 반대였던,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만 얘기할게요. 하여튼 일단 그뿐만 아니라 인종차별도 있었고. 예. 그렇고요. 하여튼 많이 있었고. 그랬던 사람인데 약간 조앤 비슷하잖아요.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그렇게 다양성을 외치고 이제 헤르미온의 도비 무슨 집요정 네. 뭐였지? 집요정. 뭐시기 그거는 사실 영화에서는 잘렸습니다. 그거 완전 통편집이 된 개념인데 그런 거를 얘기하면서 저희가 몇 번이고 얘기했지만 안티 트랜스 성향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이번에도 보니까 존 올리버가 지난주 방송인가? 라스트 윅 투나잇 지난주 방송에서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런 트랜스젠더 선수들의 이런 미래가 불투명해졌다라는 그런 내용을 다뤘었대요. 전 아직 못 봤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또 한 소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 기사 본 것 같아요. 예, 제가 거기 디스코드에 올렸었어요. 뭐, read the effing room이라 그런, 그러니까 분위기,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됩니까? 넌시눈 네. 이라고 예. 하죠. 근데 그거는 사실 본인한테 하셔야 될 소리인 것 같은데, 뭐. 예. 그러니까요. 예. 뭐, 넌시눈이라는 게 뭐, 지금, 야, 니네 지금 대통령이 또람푼데 그런 소리를 하냐,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모르지, 뭐. 그럴 리는. 네. 하여튼, 그래서 저도 약간, 롤링이 약간 극과라고 생각을 해요. 위던의 거의 극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우리 모두 해리포터를 읽던지 아니면 영화를 보던지 하면서 자랐잖아요. 뭐, 첫 번째 영화 개봉했을 때 제가 초등학생이었으니까. 사실 이 배우들이 저희랑 동년배죠, 거의 다. 엠마 왓슨이 아마 저랑 동갑이든가 뭐 이럴 텐데, 참,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번에 이 드라마 만드는 이유가 이제 3인방한테 로열티 주기 싫어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지금 이제 만약에, 아직은 이제 해리포터 영화가 이 3인방 나온, 이제 뭐 엠마 왓슨, 다니엘 레드클리프, 그 다음에 로버트 크린슨이 3명 나온 거밖에 없으니까, 얘네들, 이 배우들 얼굴로 해갖고 이제 뭐 장난감도 하나 생기고, 뭐, 그런, 뭐, 머첸다이즈, 굿즈라 그러죠. 굿즈들도 다 이 3인방의 얼굴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이 세 사람은 그걸 갖고 이제 약간 뭐라고 할까, 초상권료라 그래야 되나요? 그걸 받죠. 뭐, 그렇게 계약을 했으니까. 근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조앤 롤링이 이거 리부트를 푸시를 하는 이유가, 물론 하는 이유가, 이제 이 얼굴을 바꾸려는 거예요. 이 얼굴을 이제 이런 굿즈에 올라갈 얼굴을 바꿔서, 이 세 사람한테 더 이상 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킹리적 하심. 이거는 오피셜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뇌피셜 중에서도 뇌피셜인데, 근데 충분히 말이 되는 뇌피셜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데, 사실 해리포터 팬들분 입장에서는 참 늘 착잡한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진짜 해리포터를 보면서 자라면서 그런 이제 제 대학 후배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나? 호그와트 레거시 나왔을 때. 그때도 약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고민인지 아니면 약간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은 게임도 잘 나왔어요. 사실 잘 나왔대요. 사실 저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게임도 잘 나왔고 내가 좋아하는 세계관에서 할 수 있는 이제 진짜로 호그와트를 내가 돌아다니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거고 다 좋은데 이걸 만든 인간이 아직도 그런 건데, 이거를 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프랜차이즈에서 손을 떼는 것이겠습니다만, 그러겠어요, 예. 사실, 참, 되게 이 불편한 이런 게 좀 계속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요, 요즘 것들? 해리포터 모르고, 해리포터 팬이라 그러면은, 나이 들었네, 이런 얘기 한다면서요. 네. 하여튼. 해리포터는 참, 하나 때문에, 진짜, 이 아줌마 때문에, 진짜, 참 힘든 것 같아요. 이제, 뭐라 그래. 이 아줌마 때문에 모두가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팬들도 힘들고,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닐 게이먼이 되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닐 게이먼. 예, 문제가 됐었죠. 예. 조금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닐 게이먼이 되게 유명한 작가죠. 유명한 작가여서 이제 많은 드라마 지금 샌드맨도 있었고 최근에는 굿오맨? 그것도 그 사람 거 아니에요? 굿오맨. 네, 그죠. 굿오맨. 좋은 징조. 예. 누구냐? 데이비 테넌트하고 최근 거죠. 네, 데이비 테넌트랑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잠깐만요. 네, 하여튼 열심히 준비되고 있었고 아마 닥터후도 에피소드를 몇 개 썼었고요. 그랬는데 이게 이분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런 활동을 많이 했어요. 페미니즘 활동도 많이 하고 이랬었는데 특히 그런 작품들 샌드맨도 그렇고 많은 작품들을 통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작년 7월이죠. 이제 1년 거의 다 돼가네요. 벌써 작년 7월에 이제 여성 두 분이 성폭행 혐의로 기소를 했어요. 그리고 한 달 있다가 3명이 또 소송에 참여했고요. 근데 이게 그 문제가 이제 되게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1986년부터 2022년까지 20세 이하, 20세 주변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18세도 있었고 22세도 있었고, 예, 성폭행을 하던가 이제 강제 추행을 하던가 했던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집에 거주하면서 일 봐주시는 분들, 입주가정부라고 해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지? 이 관계 같은 경우에는 살짝 다른 게 좀 세입자? 세입자인데 집안일 도와주면서 세입자를 하는 그런 그런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이혼한 후에 여자가 혼자 남았더니 네, 성폭행을 했고요. 이제 합의한 관계긴 한데 이제 그 위압을 한 거죠. 집에서 내쫓겠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이제 네, 그런 일을 했었고요. 코로나 때도 상당히 많은 성추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폭행도 꽤 많이 했고 해서 이거를 올해 초였나? 네, 아마 언급을 올해 초에 했을 거예요. 자기 블로그에다가 이거 다 합의된 관계다. 그러니까 부정은 안 하네. 네, 관계는 인정은 하는데 이건 다 합의한 거다. 그게 중요한가? 지금 합의가 됐다는 게? 그러니까요. 일단 이렇게 일이 많이 터졌는데 이게 다 합의한 거다라고 하는 시점에서, 네, 그래가지고 지금 출판사도 다 계약을 해지했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가 아니구나, 아마존이었죠. 아마존에서 하던 굿오맨 같은 경우에는 에피소드 하나로 통친 걸로 알고 있어요. 급하게 끝내고? 그래서 네, 급하게 그냥 정리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릴게이먼이 만화책도 많이 쓰고 해가지고 이제 계속 작품도 좋은 거 많이 만들고 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이럴 사람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심각하네. 이런 사람이었던 걸로 정리가 되면서 좀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거를 멀리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렇죠. 계속해서 그러죠. 예. 결론은 이거를 그냥 작품으로만 봐야 되냐, 이 작가를 밀어놓고 봐야 되냐라고 고민을 할 때 되게 답이 없기는 해요. 답이 없기는 한데, 결국에는 내가 이걸 봄으로써 이 사람들한테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쵸. 이런 호가트 레거시 같은 거 살 때 이제 그 아줌마한테. 그쵸. 로열티가 갈 것이고. 예. 몇 센트라도 갈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내 돈이 그 사람 주머니에 들어가는 게 꼴보기 싫다. 그러면 안 보는 것이 맞는 거고. 즐기는 걸 뭐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영어까지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것도 참 뭐라 하기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네. 사실. 근데. 그리고 워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드라마를 항상 만들고 싶어 했잖아요. 일단 애초에 해리포터라는 밥줄로 거의 10몇 년을 먹고 살았고. 사실 2개밖에 없잖아요, 워너는. 그랬죠. DC랑 해리포터밖에 없잖아. 그 DC 영화화의 시작된 계기가 그거였는데, 해리포터 다 끝나간다. 우리 빨리 DC 영화로 해가지고 이거 주구장창 울거먹는 프랜차이즈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실패한 건데, 대차게 말아먹은 건데, 이제 또 해리포터를 때마침 이제 영화 10년 지났고 작가도 다시 만들고 싶어라고 하니까 본격적으로 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이 팔아먹을 수 있는 드라마, 그리고 스트리밍으로 이제 자기들이 배급을 할 수 있는 걸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팔아먹지 못한다면 가입자라도 유치할 수 있다. 네, 그런 계산이 있었던 것 같고. 일단은 그것도 있는 거죠. 라이센스로 많이 팔아먹을 거고. 일단은. 그쵸. 예, 하여튼, 진짜로 조앤 롤링 입장에서는 진짜 그 3인방을 지원하려는 약간 그런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앤 롤링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로 많은 것들을 다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수입원이 필요한데 때마침, 워너도 드라마 한번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했을 거고, 오케이 바로 했을 거고. 사실 그런 음흉한 뜻이 없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냥 계기가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냥 돈이 필요했다. 이게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은, 애플 루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이패드 OS 관련 루머가 있는데, 뭐, iOS 19 뭐 디자인 바뀐다 이런 거는 사실 뭐, 딱히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이거를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아이패드 OS 19가, 또, 아유. 뭔가 바뀐답니다. 이 마크 거르만의 얘기에 따르면은, 올해의 이제 아이패드 업그레이드는 생산성과 멀티태스킹 그리고 앱 윈도우 관리 등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좀 더 맥같이 동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요. 이게 다예요. 이거 다인데. M1 나올 때 나왔던 이야기가요. 뭐 이거 사실 여러 번 했어요. 이게 제가 이직거래 한 것도 벌써 제가 생각나는 것만 해도 이게 세 번째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스플릿 한다고. 네, 맞아요. 그 스플릿 뷰랑 그 다음에 중간에 창 나눌 수 있는 거랑 뭐 이거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 두 사이드카 번째가, 나올 때. 예? 사이드카 나올 때도. 네, 사이드카랑, 그거랑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스테이지 매니저. 네, 맞아요. 물론 저는 잘 쓰고 있어요, 사실. 스테이지 매니저 잘 쓰고 있긴 한데, 사실 저는 심지어 맥에서도 스테이지 매니저를 쓰는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뭐 하여튼, 그게 있었고요. 이게 아마 이제 세 번째인데, 사실 어떻게 할 거다라는 얘기는 없어서, 사실 뭐 저희가 뭐 딱히 예측하기엔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이게 사실 아이패드의 생산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잘못 짚고 있는 것 같아요. 애플이 아직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번에 영상이 나왔거든요. 저 유튜브 아이패드 프로를 메인으로 쓰면서 집에 있는 맥미니에 원격으로 접속하는 이상한 사람에 대한 영상이 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직도 저는 아이패드 프로로 잘 쓰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쓰면서 드는 생각은 결국은 이거예요. 사실 아이패드가 진짜 생산성이 좋아지려고 하려면은 사실 앱스토어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앱스토어의 그 빗장을 좀 풀어주든가 둘 중 하나인데 일단 제 생각 앱스토어의 빗장을 풀어준다는 건 애플이 절대로 안 할 것 같고 사실 앱스토어의 굴레에서 풀어주는 것도 사실 안 해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계속 이 창 관리랑 뭐 멀티태스킹이랑 이것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는 솔직히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아닐까요? 요즘 드는 생각은 애플 인텔리전스 업데이트 하면서 뭔가 더 연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 보고. 요즘 스레드만 들어가도 많이 보이실 텐데, MCP라고 있어요. AI에다가, 요번에 이제 클로드 만든 데에서 발표한 건데, MCP에 AI 있잖아요. 클로드 AI나 AI 쓰는 클라이언트 VS 코드에 요즘 코파일럿 달려있고 이러잖아요. 요거를 다른 프로그램이랑 연결할 수 있게 API를 열어주는 프로토콜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클로드에다가 만약에 여기 접속해서 스크린샷 따와 이러면은 지가 크롬을 켜가지고 스크린샷을 찍는다던가 블렌더에다가 애니메이션 만들어 이러면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던가 이런 자동화하는 기능이 생겼어요. 물론 자동화를 목적으로 만든 거는 아니고 이제 툴 제어를 통해서 이제 AI의 생산성을 강화한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냥 표준 프로토콜로 열어가지고 생산성 강의하시는 분들이 신나서 막 강의 만들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그거를 되게 많이 도입을 하고 결국 오픈AI도 그걸 도입하기로 했거든요. 예. 근데 애플 인텔리전스가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잖아요. 시리로 이거저거 제어하고 요약하고 안내하고 이런 것들고 이제 기기를 제어한다라는 거는 또 여러 번 얘기가 있었잖아요. 안드로이드에도 이거 오픈AI가 뭘 깔려고 한다 이런 것들도 루머가 있었는데 요게 지금 가능해진 상태거든요. 요걸 잘만 풀면. 그리고 실제로 개발자들이 애플 기기를
특히 맥을 그렇게 여는 MCP를 만들어서 공개를 했어요. 오픈소스로. 저는 뭐 그거 되게 부정적이긴 한데 누가 뭐 무슨 기능을 어떻게 올릴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사실. 스크린샷 찍으라고 할 때 스크린샷 찍으면서 어디 서버로 전송해라 뭐 이런 거 심어놓을 수 있는 구조라서 지금 저는 이거 막 무작정 막 하고 막 신세계 이러는 게 좀 분위기가 안 좋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멀티태스킹 사실 그게 그 기능을 온전히 쓰려면은 결국에는 윈도우를 여러 개 띄워가지고 멀티태스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AI에서 명령을 내리고 이게 다른 창을 띄워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그 값을 또 결국에는 다시 AI 프로그램으로 보내고 뭐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뭐 이런 거 제어하려고 지금 윈도우를 넣는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안 쓸 것 같다. 아니, 뭐, 저는, 하여튼, 일단은 뭐, 지켜는 보겠죠. 뭐, 어떻게, 얘가 진짜 과연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는 보겠는데, 이 화면, 지금 제 앞에 아이패드 프로 처음 샀을 때는, 저도 사실 그거 기대하고 샀던 거잖아요. 원래 뭐, M1이니까, 같이 맥처럼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조금 더 괜찮게 되겠네라고 하고 샀던 건데, 저는 또 아이패드대로 잘 쓰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얘는 얘대로 목적이 생긴 거고, 쟤는 제대로 목적이 생긴 거라서. 매대 탓이죠. 네. 좋은 결말인데, 굳이 이거를 뭐 맥처럼 만든다고 해서 제가 이거를 사용 방법을 크게 바꿀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집 컴퓨터 원격 제어할 때도 사실 저는 RDP로 그 워드 키려고 윈도우 컴퓨터를 연결하는데 그때 연결을 해도 저는 되게 저는 불편하거든요. 왜냐면은 워드를 쓰더라도 저는 뭐 결국 다른 스플릿 화면이 필요하고 하니까 네, 그럼 그럴 수 그래서 있죠. 네. 일단은 봤을 때 윈도우를 지금 요 화면 그러니까 12.9인치의 화면에서 전체 화면으로 워드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힘든데 창을 나누라니 네 저는 조금 아닌 것 같다. 그 목적으로는 못 쓸 것 같다 라는 생각. 그쵸, 뭐,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그건 또, 그때 가서 또 봐야겠죠. 어떻게 될지. 그쵸. 예, 나와 봐야 아는 거고, 저희가 나왔을 때 또 저희가 어떤 평가를 하게 될지, 그땐 또 그때 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그 다음은, 이건 약간 이제 AI 소식이랑 좀 이렇게 연계되는 소식일 수도 있는데, 이게, 진짜 따끈따끈하게 어제 나왔구나. 어제 나온 소식인데, 이제,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중국의 GPU를 팔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죠. 뭐,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열심히 이제 그 성능 제한 걸고, 이제 AI 발전을 막기 위해서, 이제 중국의 이제 AI 레이스 그거를 막기 위해서 열심히 그랬는데, 그래서 그러면 막 성능 제한을 걸면은 엔비디아는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그 GPU 만들어서 팔고 계속 이런 게 반복이 됐는데, 이게 결국 이 전략이 결국은 안 먹힌다라고 이제 증명이 됐던 게 이제 딥시크였죠. 뭐 어찌됐든 뭐 딥시크의 그 기원 자체가 어떻게 됐었던 결론적으로는 이제 미국 정부가 노렸던 게 실패를 했다는 게 이제 드러났고 너희가 낮췄어? 그러면 우리는 효율적인 훈련법을 개발할게. 그러니까 이게 참 네, 뭐 하여튼 그래서 미국이 더 제한을 걸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H20이라고 이제 좀 만들고 있는 게 있는데, 이제 그것도 안 된다,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고 팔아야 된다. 인데, 뭐, 사실상 허가를 해주겠어요? 그거는 이제 혹시나 모를 뭐 그런 걸 위해서 남겨둔 약간 그런 거지. 사실상 수출 금지를 때린 거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에 따르면은, 이거로 인해서 지금 55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이게 한 7조 얼마예요. 우리나라로 하면은. 7조 얼마인데, 네. 이렇게 한다고 과연 이게 또 중국의 그게 좀, 물론 조금 잠깐은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과연 중국이 이거를 또 어떻게 돌아오지 못할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우회를 할 것 같은데? 당연히 우회를 할 것 같고, 일단 그리고 또, 엔비디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집 회사가.
당연히 다른 칩 회사를 중국에서 또 투자해서 키울 수도 있을 거고, 뭘 사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근데 이거를 한다고 크게 영향이 있을까? 오히려 더 얘네가 더 잘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그쵸. 예. 저는 사실 미국에서 애초에 뭐 성능 낮춰서 팔아라라고 했을 때부터 이게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은 들었는데, 딥시크가 그거를 증명해버렸죠. 그래 버렸고, 음흠. 일단 뭐 제가 알기로는 또 엔비디아가 서버 뭐 만드는 것부터 해가지고 다 미국으로 옮긴다면서요? 그래요? 좀 몰랐네요. 잠시만요. 기사 본 것 같아서. 엔비디아, 전체는 아니구나. 전체는 아니고 일부만 옮긴다고 일부만 미국 생산을 한다고 하네요. 아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에는 반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에서만 팔 수 있는 미국용, 뭐라 그래야 돼? 미국용 칩셋이 만들어질 것 같고, 지금 제 생각에는 엔비디아 말고, 엔비디아가 뭐, 해외에서 다른 기업명을 해가지고 다른 칩셋 만드는 회사, 기업을 설립하는 쪽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왜냐면은 이거 다 허가받고 팔려면은 결국에는 엄청 손해잖아요. 기업 입장에서 손해가 어마무시한데 이거를 그대로 당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차라리 뭐 분사를 하건 아니면은 다른 데에다가 다른 이름으로 따로 만드는 거나 뭐 그러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물론 트럼프가 그걸 그대로 보고 있을 거냐 다른 문제긴 한데 뭐 그건 또 그거대로의 좀 문제가 있죠. 네. 예. 자, AI 소식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게요. 예. 좀 약간 이제 이 첫 번째 소식은 애플의 계속되는 난리인데 이게 뭐 약간 후폭풍이죠. 계속되는 시리 그놈의 시리 발표 이후에 후폭풍인데 좀 어떤 이제 얘기가 있었나요? 이게 이제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좀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저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쵸. 네. 우리는 곧 나아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원래 기존까지는 이제 지금 기사가 이런 거예요. 지위 방침을 바꾸고 AI 개발 방침을 바꾸고 나서 지금 아주 좋은 변화가 생겼다라고 이제 희망적이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전까지 어땠다라는 거를 기사로 했더라고요. 기존까지 애플은 다른 AI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자기네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AI 툴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특히나 챗GPT였겠죠. 챗GPT가 나왔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챗GPT나 뭐 라마나 다른 AI 모델들이 나왔으면은 요거를 써서 개발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거는 벤치마크용, 그러니까 오직 참고용으로만 쓸 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소스 LLM도 사용하지 못하는 쪽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요즘 짤로 많이 등장하시는 페더리기 아저씨가 지위를 시작하시면서, 그냥 오픈소스 써도 된다. AI 써가지고 뭐 개발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가능성을 열어줬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좋아졌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내용의 끝이기는 한데, 결국에는 기존까지 애플 자체는 뭔가 애플 인텔리전스가 가진 그 계획이 있었잖아요. 애초에 뭐 비공개로 뭐 이렇게 주고받고 데이터 통신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기존에 이제 쌓아왔던 시리도 있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 시리의 아키텍처를 유지하면서 뭔가 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싶었던 것 같은데 기술 부채가 너무 컸던 거죠. 그쵸. 기술 부채가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오픈소스를 써서라도 과연 할 수 있을까는 저는 의문이긴 한데 일단 오픈소스를 써서 뭐 아키텍처를 조금 뭐 덧붙인다든가 하는 식으로 이제 또 바꿀 거라고 하니까 일단은 봐야 알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지금 애플 인텔리전스가 한국어가 됐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그 애플 인텔리전스의 요약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오류가 한국어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그 앱 광고가 어마무시하잖아요. 푸시 광고가. 네, 특히나 뭐
저기 뭐 몇 프로 할인이네 뭐 이런 거. 그런 것들까지 뭐 메시지가 합쳐져가지고 뭐 이상하게 요약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일단은 보고 있을 때 이걸 그대로 쓸만한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조금 기대해보는 방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소스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당장 애플 인텔리전스에서 소형 모델들은 들어가기 좋을 거예요 아마 뭐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나왔고 하니까 조금 그래도 애플이 바라던 선전하던 기능들은 조금 빨리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만 걸어보고 네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와중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제 애플의 AI 쪽을 담당하는 존 지에넨드리안가? 뭐, 이게 구글에서 데려온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아무래도 뭐, AI 쪽 그거니까, 이제, 약간 좀, 소위 이제 스파이디 센스가 그래서, 팀 쿡한테 저희 GPU 좀 많이 사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대요. 이건 이제 뉴욕타임스 기사인데, GPU를 좀 많이 사야 될 것 같아요. 이랬대요. 그래서 이제 팀 쿡은 승인을 했는데 이제 당시 CFO였던 이제 루카 마이스트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꼭 이렇게 해야겠냐, 써야겠냐. 아직 이게 어떤 제품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있는 것 같고 좀 어떻게 좀 해보면 안 되겠냐라고 하면서 반려가 됐다. 이게 반려가 안 됐으면은 모르죠. 좀 훨씬 가속화가 될 수 있었을까? 약간 뭐 이제 그 애플이 이제 자체 LLM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개고생을 하지는 않았을까라는 근데 뭐 나중에 이제 애플 쪽에서 코멘트를 하긴 했대요. 입장을 물어봤더니 결론적으로는 사주긴 사줬다. 근데 그때 한꺼번에 사준 게 아니라 나눠서 사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제가 이제 듣는 팟캐스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 이렇게 AI를 놓치고 있는 거는 흡사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바일을 놓치고 있는 상황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건데 과연 애플이 그걸 뒤집을 수 있을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완전히 여기를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올해 WWDC에서 과연 어떻게 이제 반전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지 약간 그런 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다음 거는 챗GPT 쪽 얘기인데 이거는 조금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 얼마 전에 GPT 4.5를 내리고 4.1을 발표를 한 오픈 AI인데 4.5 다음 버전이 4.1입니다. 왠진 모르겠어요. 일단 샘 알트먼이 지금 챗GPT를 전용으로 사용하는 소셜미디어를 만들 계획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지브리파이 하던 사람들이 이제 막 계속 막 오만 거 만들고 하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조금 귀가 팔랑거린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일단 이거 형태가 제일 유사한 거는 트위터죠. 그록을 가지고 있는 X. 그러니까 X 자체에 그록을 붙여놓고 요즘 사람들은 그냥 그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대화 내용이나 이런 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팩트 체크를 해라 막 이런 식으로 그록을 호출해가지고 본다던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픈 AI가 아마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을 조금 참고해서 자기들만의 소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요거 기반 자체가 일단 아까 얘기한 이미지 생성 기능 요걸 기반으로 지금 소셜 미디어를 만든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아마 포스트 하나 쓸 때는 무조건 이미지 생성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러면은 아마도 인스타그램에 가깝겠죠? 일단 오픈 AI에서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사용자를 좀 많이 모았잖아요. 일단 이미지 생성 기능으로 사용자를 엄청 모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모은 만큼 요거 기능을 유지해 가면서 소셜미디어를 만들어서 아마도 데이터 수집이겠죠. 데이터 수집을 하고
기사 정리를 하고 하는 식으로 이제 만들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일단 오픈AI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장점은 챗GPT를 내세워서 그 수많은 저작권 계약들을 따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뭐 뉴스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거 가지고서는 또 문제가 크게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아직 극초기 단계라고 하니까 뭐 어떤 모양이 나올지도 몰라요. 이미지를 전혀 안 쓸 수도 있긴 한데 아마 이미지가 기본이 되긴 할 거예요. 사용자 모으려면 그거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긴 하니까 일단 저거였잖아요. 그 지금 이미지 생성 기능을 뭐 하루 3회 정도로 줄여놨는데 사용자들한테 아마 여기 가입하면은 하루에 10개씩 생성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팔아 넘길 수도 있을 거고요. 그쵸. 이런 기능 제공하면은 개인정보 신경 안 쓰고 갖다 바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아마도 네 많이들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쵸. 뭐 결론적으로 뭐 얘네들도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될 데이터가 필요하다. 필요성을 네, 느끼는 거겠죠. 일단 실제로 지금 챗GPT 들어가면은 이미 데이터가 많이 오염이 됐어요. 사용자들이 입력한 내용을 그대로 갖다 학습을 하는 바람에 얘가 말투나 뭐 이런 거는 되게 많이 이상해졌더라고요. 일단 성능이 떨어졌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대답할 때 이상한 소리를 더 잘해요. 원래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상 그 챗GPT는 그럴싸한 말을 그럴싸하게 읊는 애였는데 그럴싸한 말을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든 뭐 데이터를 더 가져야겠죠, 어디선가에선. 네. 그다음 이제 이번 주에 메인 토픽 두 개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스위치 2예요. 닌텐도 스위치 2가 이제 저희 사실 지난번 방송하고 그 주에 이제 공식적으로 뭐 좀 정식 발표가 됐고요. 뭐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6월 5일 출시가 예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 녹음일 기준으로는 지금 예판을 진행하고 있죠. 이제 추첨 예판을 하고 있는데 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심심해서 넣어보기만 했습니다. 뭐 하여튼 뭐 스위치 2에 대해서 어떤 걸 얘기해 보면 좋을까요? 사실 모든 뭐 스펙 다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대여 기능? 대여 기능은 저번에 얘기했고요. 그 마우스 기능? 나는 왜 이걸 그냥 USB 허브를 하나 주지? 전 그것도 그건데 왜 굳이? 약간 그 생각은 좀 들어요. FPS 전용인 것 같긴 해요, 사실. 아니면은 정말로 뭔가 획기적인 또 저번처럼 뭔가 되게 획기적인 게임을 기획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 링피트처럼 그게 이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뭔가를 만들었을 수 있어요. 일단 그 농구 게임은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고 지금 그 농구 게임 있잖아요. 그 휠체어 끌면서 하는 농구 게임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뭔가 다른 게임을 뭔가 획기적인 걸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기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굳이 이걸 왜 넣었나 하는 생각이 제일 커서 일단은 뭐 화면이 7.9인치가 됐고요, 이번에. 그 6.2인치 스위치 1의 6.2인치에서 더 커졌고 뭐 올레드가 7인치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크고 해상도가 1080p고 그다음에 HDR에 120Hz 지원을 한다는데 지금 뭐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미니 LED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냥 LCD 같기는 한데 뭐 일단은 확실히 그 일반 스위치에 비해서는 뭔가 여러모로 장족의 발전을 이룬 LCD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위치 2에 이제 독이 새로 나왔는데 독 안에다가 이제 팬을 내장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도킹을 했을 때 이제 더 성능을 더 뽑아내도 이제 더 뭐 온도를 안정하게 돌릴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는 거고. 그리고 4K 60까지 된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HDMI 2.0이 아닐까라는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요번에 또 이제 닌텐도가 요번에 헤드라인 기능이라고 한 게 바로 이제 그 게임 챗 기능입니다. 예, 게임 그쵸. 챗 기능이 있는데 뭐 옛날에는 이제 스위치 저도 많이 그랬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인들이랑 스플래툰을 온라인으로 하고 싶으면은
음성 채팅을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디스코드를 따로 셋업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랬는데, 뭐 나중에는 뭐 그 스위치 온라인 무슨 앱이 있어갖고 앱을 통해서 뭐 앱으로, 하는 그런 네, 기능이 그쵸. 생기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외부 솔루션에 의존을 했어야 됐다.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스마트폰에 의존을 해서 이걸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스위치 2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음성 채팅이랑 그다음에 뭐 화면 공유도 가능하고요. 그런 기능 이제 그런 기능이 생겼고요. 뭐 물론 스위치 온라인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고요. 출시 초기에는 언제까지는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 유예 기간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데. 그게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스펙 이게 이번 이제 스위치 2 발표가 좀 의외였다고 생각이 든 게 스펙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닌텐도답지 않은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로서는 뭐 환영할 만한 하지만 네, 참 닌텐도답지 않은 그런 거였다. 뭐 그렇고 하여튼 내장 용량 원래 32기가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256기가까지 이제 넓어졌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게임 카드도 지금 뭐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용량이 얘도 최대 32기가였어요. 그 이제 게임 카드가 사실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이제 게임에 따라서 이제 용량을 고를 수가 있는데 32기가 게임 카드가 굉장히 비쌌다고 해요. 근데 뭐 하여튼 요번에 64기가까지 올라갔다고 하고요. 뭐 그리고 읽기 속도가 개선이 됐다고 하고 마이크로 SD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규격이 바뀌었어요. 원래 일반 마이크로 SD였지만 지금 이제 마이크로 SD 익스프레스 규격을 지원하는데 이게 익스프레스 규격이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하거든요. 아마 이제 스위치 2에서 이제 뭐 이런 고화소 이제 뭐 이런 고해상도 게임들 나오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데이터들을 빠르게 읽으려면은 아무래도 마이크로 SD 카드 일반적인 마이크로 SD 카드로는 이제 그러기가 힘들다라는 판단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게 아닐까 추정이 되는데 뭐 지금 아직은 이제 이 마이크로 SD 익스프레스 카드가 좀 비싼 편이라서 근데 제 생각에는 스위치 2가 나오고 뭐 이러면은 아마 가격이 좀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왜냐면 그만큼 또 많이 만들겠죠, 이제는. 이제 사실 여태까지 마이크로 SD 익스프레스는 사실 그렇게 큰 수요가 있었던 게 아닌데 이제 왜 스위치 2라는 엄청난 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좀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지금은 막 128기가 제가 그때 기사 쓰면서 찾아봤는데 128기가 기준으로 막 8만 원이고 막 이러거든요. 비싸요. 저 UHS-2 SD 카드보다도 비싸요. 그러니까 네. 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게임들 얘기를 좀 해보면은 일단은 일단 이제 론신 타이틀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닌텐 좀 피곤한가 봐요. 커피를 마셨는데 피곤한가 보네. 이제 닌텐도가 공개를 한 게 이제 마리오 카트 월드고요. 약간 오픈 월드 게임으로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이게 이제 스위치에선 총 3가지의 게임을 돌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스위치 2 전용 게임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한 스위치 1 게임. 근데 이게 완벽한 하위 호환이 아니라 약간의 에뮬레이션이 곁들여졌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 닌텐도가 모든 게임들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한 100여 개 정도의 게임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뭐 저희가 좀 알만한 게임들도 좀 일부 포함이 돼 있고요. 완벽하게 또 아키텍처가 같지 않다는 게 또 참 조금 놀라기는 했는데 웬만한 건 다 돌아갈 거다. 닌텐도 주장에 따르면. 뭐 그건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바로 닌텐도 스위치 2 에디션 게임들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스위치 2의 이제 새로운 기능들을 활용하는 뭐 예를 들면 훨씬 강력한 성능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랑 티어스 오브 더 킹덤 둘 다 닌텐도 스위치 2 에디션이 나오고요. 특히 이제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 스위치에서는 막 30도 방어를 못해서 무너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1400p의 60프레임을 굉장히 여유롭게 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족의 발전을 이룬 거죠, 이것도. 그리고 뭐 약간 스마트폰 이제 세컨드 스크린 앱도 나온다고 하고요. 리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사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는 이제 3세대 플랫폼, 3세대 플랫폼으로 다 나온 게임이 됐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 원래 위유 전용으로 개발이 됐던 게임이다가 그쵸. 예. 이게 연기되다가 이렇게 되니까 스위치랑 얼추 겹치네. 스위치 야, 되지 스위치로, 그냥. 야, 스위치로 용으로 좀 변화해서 같이 출시하자, 이렇게 하고, 실제로 그거를 크런치라는 굉장히 고생했다라는 얘기를 옛날에 어디서 했었어요. 무슨, 게임 네, 맞아요.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인가 GDC에서 한번 발표를 했었던 것 같로 기억을 하는데, 개발 중간에 이제 스위치 코드를 밖으로 바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이었겠죠.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또 스위치 2가 나오니까 여기서도 또 에디션이 나온대. 그러니까 총 3세대에서 이제 되는 건데 엄청난 기나긴 그걸 자랑하는데 하여튼 이 외에도 지금 아직 사실 출시도 안 된 메트로이드 프라임 4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도킹 플레이에서는 4K 60이나 아니면 이제 1080p에 120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성능상. 하여튼, 그 외에도 이제, 서드파티도 굉장히 요번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사펑이 스위치2로 나온다고 그러지를 않나. 네. 서드파티들도 많이 나오는 편이고, 저는, 어쌔신 크리드가 없는 게 놀라웠긴 했는데, 모든 플랫폼에 다 나올 법한 어쌔신 크리드가 아직 발표가 안 됐다는 게 조금 놀랍긴 하지만, 제 생각엔 언젠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애초에 원은 때도 있었잖아요. 스위치 1 때도 엣지오 컬렉션 아마 리마스터 했을 거고, 포팅했을 거고, 네. 3 포팅했고, 그다음에 블랙 플래그도 블랙 플래그도 아마 있었던 걸로 그렇게까지는 알고 포팅을 있어요. 했었던 것 같아요. 걔가 성능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애들까지는 다 포팅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 대신에 스타워즈 아울로가 포팅이 된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소식이 네, 있었고, 걔 그래도 나쁘지 않게 나왔다던데. 저는 요즘 지금 PS5도 좀 켜본 지가 오래돼서 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나왔을까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루머는 있었거든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엑스박스 게임들을 스위치에도 내놓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현실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아마 이거는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마 지금 기조도 그렇고, 저는 저것도 할 것 같은데, 스트리밍도 넣을 것 같은 느낌이라. 어젠가요? 어제 이미, 요번에 인디아나 존스 그것도 PS5로 나왔죠. 성능 면에서 욕을 좀 먹고 있는 것 같던데. 하여튼 그래서 다 조금씩 나올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할 것 같고, 자, 가격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어떤 것 같으세요, 가격이? 일단 가격이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본체만 했을 때 64만 8천 원이고요. 그 다음에 마리오 카트 월드랑 합본팩으로는 이제 68만 8천 원인데, 이 68만 8천 원이 PS5랑 우리나라에서는 가격이 동일해요. 네, 하여튼. 그것도 말씀하셨죠. 일본 전용. 그러네요. 그 와중에 일본 전용 에디션이 내수용이죠, 내수용. 일본에서만 판매되는 내수용 네, 버전이 있는데, 얘는 가격이 49,800엔이었나요? 그랬던 것 같아. 예. 네, 아마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한 2만 엔 정도 샀거든요. 9만 원 정도 하는데 대신에 일본어로 고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 온라인 계정을 일본 계정으로만 로그인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냥 일본 내국인들을 위해서 약간 손해보고 파는 에디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언어 락을 거는 그거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래봤자 스위치 단가 부품 단가 들어가는 거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거는 손해보고 판다고 볼 수밖에 없고, 사실 전반적으로 닌텐도가 스위치2에서 손해를 본다는 주장이 있긴 합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그게 사실이라면은 아마 거의 최초가 아닐까.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 스위치도 손해를 안 봤었고, 마진을 남겼던 걸로 알거든요. 근데 상황인지라, 예. 네. 좀 가격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이 64만 8천 원. 날짜 출시일에 맞춘 건가 싶을 정도의 65만 원에 6월 5일 맞춘 건가 싶기는 한데 상당히 부담스럽죠. 이 가격이면 PS5가 아마 같은 가격일 거예요, 아마. 네, 맞아요. 저 그 정도로 알고 있어가지고 닌텐도 DS가 20 얼마였잖아요.
찾아봐야 되겠다. 사실 그리고 뭐 그렇게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스위치 올레드가 아마 40만 원 초반이었을 거예요. 43만 원인가? 네, 뭐 맞아요. 그랬었는데. 이게 가격이 계속 이렇게 19만 원이었네? 뭐 근데 그게 벌써 거의 거진 20년 전이죠, 그거. 그쵸, 네. 20년 전이죠. 하여튼 우리나라가 2004년 12월에 나왔고 이게 19만 원이었네요. 근데 지금 65만 원. 물론 그 게임도 다르고 뭐 일단 게임 자체가 좀 스펙 자체를 엄청 어필할 만큼 본인들은 콘솔에 맞춰 바꿨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5만 원 물론 이해는 가지만 그 가격이면 PS를 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얘네는 얘네만 가지고 그쵸.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상당히 문제가 사실 저는 지금 일본어판 나온 이 49,000엔의 일본어판 나온 거가 그거를 의식한 것 같거든요. 원래 그 닌텐도 자체가 그 가족용 게임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그냥 무사하게 플레이할 수 있고 이런 게임들을 넣어서 판매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 애들한테 믿고 사줄 수 있는 게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린애들도 믿고 플레이할 수 있게 하는 게임기라서 가격대가 이렇게 높으면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어서 일본 사람들한테는 그냥 일본어만 하는 걸로 해서 2만 원 싸게 내는 게 이런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책으로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이러면은 리전락 다 걸어가지고 리전락을 다 걸어가지고 그냥 전 세계에 또 예전처럼 게임 호환 안 되게 다 리전락 걸어서 파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건 또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일단 65만 원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성인들한테는 그러니까 요 게임을 안 하고 그냥 정말 게임기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다른 게임기를 살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가족을 위한 콘솔 게임을 목적으로 이걸 산다면은 부담스럽지 않을까 오히려 안 사는 쪽으로 방향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고요. 만약에 이제 리전락을 걸어가지고 정말로 한 44만 원대에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더 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다시 리전락의 문제가 또 다시 돌아오겠죠. 네, 그쵸. 네. 그러면 이제 또 예전처럼 또 게임기 살려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게임은 안 나오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긴 할 텐데. 사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솔직히 확실히 게임 업계의 그 양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동안 뭐 스위치가 8년을 올고 먹었으니 그동안 많이 바뀐 것도 많고 그다음에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제 스위치가 워낙 이제 그 언더파워라고 욕을 많이 먹었었고 사실 이 스위치의 성능 자체가 이제 뭐 닌텐도 자체 개발자들이야 뭐 그냥 공밀레 해갖고 어떻게 한다던 치더라도 서드파티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능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닌텐도 입장에서는 이 성능을 잡는 게 중요했던 것 같고 실제로 뭐 어느 정도 잡은 것 같아요. 성능은. 근데 전반적으로 다 올랐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루머가 있어요. 닌텐도가 지금 스위치2도 지금 손해보고 판다라는 뭐 일단은 확실한 거는 이미 일본 내수판은 진짜로 손해보고 파는 게 맞고 이쯤 네, 되면은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지금 인터내셔널 국제판도 지금 손해를 본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이게 게임 콘솔 업체들은 이게 조금 달라요. 애플 같은 경우는 진짜 아이폰에서 물론 걔네들 서비스 매출이 있긴 하지만 아이폰에서 마진을 까먹으면은 이 마진을 다시 되찾을 방법이 없거든요. 하지만 얘네들은 게임 라이센스 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돌려받겠다라는 전략인 거죠. 실제로 이제 PS나 엑스박스는 그 전략을 정말 잘 썼어요. 특히 초반에 이제 아직 뭐 이제 미세 공정화가 안 됐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처음에는 이제 단가가 좀 높은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단가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단가가 이제 저렴해지고 그럼 이제 그 콘솔 파는 것만으로도 이제 그 프로핏이 나오는 마진이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건데 그게 이제 하여튼 확실히
닌텐도 입장에서는 이 스펙을 강조를 할 필요가 있었고, 이번 스위치2에서.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서드파티 개발자들도 이제 어떻게 끌어들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단가가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닐까? 그리고 올레드를 안 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것도 HDR이 되는 올레드를 쓰려면은 꽤나 패널 값이 비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것도 단가 때문에 지금 안 쓴 게 아닐까? 그냥 LCD를 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비싸요. 비싼데,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솔직히 처음에 일본 가격하고 이제 미국 가격 나왔을 때 449달러? 그것만 나왔을 때 70만원 갈 줄 알았거든요. 이대로면. 근데 다행히도 그 사태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물론 사실 현실적으로 이 정도 하드웨어에 40만원대를 부르기는 좀 무리고 한 50만원 후반대 정도로 기대를 하긴 했었지만 58, 9만원 그 정도? 이 정도면 그렇게만 나쁘진 않지 않나? 사실 지금 스위치 가격도 스위치 하드웨어 자체 가격도 자체 가격인데 지금 게임의 가격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마리오 카트 월드가 우리나라 지금 단독 게임, 우리나라에서 이제 마리오 카트 월드의 단독 게임 패키지 가격이 98,000원이거든요. 거의 10만원을 바라보는 지금 이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거 락사 진짜로 GTA 6 진짜 10만원 넘는 거 아니냐, 100불 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넘을 것 같은. 이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해요.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로 고려를 했을 때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다. 근데 이게 심리적인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상당히 부담이죠. 10만원 사실, 기미는 있었어요. 계속 패키지부터 시작해서 무슨 에디션 해가지고 되게 많이 에디션을 갈랐잖아요, 일단. 에디션을 10만원 넘는 건 당연히 넘었고, 20만원대도 있었어서, 사실 그걸로 간을 본 것 같아요. 간을 보면서 사람들을 조금 역치를 낮춰놨다? 역치를 낮춰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 올리려는 서서히 온도를 높이는 전략인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일반 패키지가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안 사게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물론 요게 10만원이잖아요. 그 마리오 카트 월드가. 요 10만원짜리를 함으로써 일단은 수익은 아까 말씀하신 그 마이너스 났다는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 요거를 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근데 대신 게임을 구매할 때 상당히 손이 떨리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일단 닌텐도도 그렇고 요즘은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하면은 게임을 한 달에 한두 개씩 주는 게 있었잖아요. 이제 그걸로 되게 어필할 게임들을 많이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이번에도 그 스위치 온라인의 그 레트로 게임 그거가 게임큐브가 되죠? 이번에 스위치2부터. 사실 게임큐브 에뮬레이션도 되게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서, 물론 얘네들 또 어디 에뮬레이터를 갖다 썼는지 모르겠지만 늘 그렇잖아요. 이게 물론 게임마다 다 조금씩 다를 거라고는 하는데, 이 가격 책정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사실 그 트리플 A 게임 이런 게임들의 제작비는 나날이 갈수록 오를 텐데, 그래서 그렇다고 그거를 계속 70불에 유지를 할 수 있냐는 또 확실히 그건 또 그거대로의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참 가격이 좀 아쉽기는 한데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그 PS5가 PS5 프로가 100만 원이 넘어갔을 때부터 이제 약간 예상된 시나리오인가 싶기도 하고, 그럼 가격이 좀 그러네요. 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여전히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때 얘기했지만 그 닌텐도 그 게임이 가지고 있는 그거는 진짜 아직은 전 막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아까 티저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사실 아까 대신 PS5나 스팀덱이나 이런 거 사는 거 자체가 사실은
과연 이제 이 닌텐도 스위치, 사실 애초에 그런 거랑 닌텐도 스위치 2를 고민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이거든요. 아, 저도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이제 콘솔을 살려는 사람은, 네, 스위치랑 뭐, 플레이스테이션 있으면 당연히 플레이스테이션을 살 것 같다. 대신에 이제 그 나머지, 사실 시장이 다르잖아요. 스위치가 목표로 하는 타겟이랑 콘솔을 목표로 하는 타겟이 다른데, 이번에 봤을 때는 스위치가 항상 노리던 타겟보다 뭐 트리플 A도 좀 많이 예. 포함을 하고 함으로써 좀 이제 이거를 좀 넓히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가격이 당연히 높아진 것 같다라는 얘기였고,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다른 콘솔이랑 같이 두고 봤을 때 비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가 얘기였고, 사실 말씀하신 거는 다 동의해요. 왜냐면은 스위치는 당연히 스위치만의 시장이 있어서, 예, 많이 팔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중증 게임 덕후 인 사람들은 저 둘 다 삽니다. 그쵸. 사실 그럴 거예요. 둘 다 살 거라서. 아, 근데 확실히 좀 닌텐도가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게 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뭐 어떻게 이거를 사실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게임 스위치 팔리는 사이에 그 게임 업계에 확실히 그 불확실성이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좀 조심하면서 이제 그걸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솔직히. 자, 스위치 얘기를 하니까 말인데. 아, 스위치가 예. 미국에서는 네, 발매를 예, 연기했어요. 아직도 예판을 시작을 안 했죠. 아, 뭐 진짜 이게 계획이 있었는데 없었죠. 있었는데 없어요. 이게 말이 많아요. 이거를 지금 이 가격이 지금 관세를 선반영했냐 안 했냐인데 닌텐도도 반영을 안 했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예, 반영을 안 했다. 근데 그거랑 별개로 예, 뭐 하여튼 예, 지금 트럼프가 이 쉐이가 나 진짜 이거 설명할 자신이 없다. 이거 뭐부터 얘기해야 되죠? 종이 판때기 들고 나와서 그게 시작이긴 했죠. 예. 하여튼, 예, 4월 초에, 이제 트럼프가, 이게 사실 예고는 했어요. 뭐, 관세를, 그랬죠. 예. 종이 판때기를 들고 나올 줄은 몰랐죠. 종이 판때기, 이게 우리가 예상했던 거는 그냥 몇몇 국가에만 하겠지. 약간, 중국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캐나다랑 멕시코는 그쵸. 이미 한다고 이미 전쟁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는, 설마 다 하겠어. 그런데 정말 진짜로 다 할 줄은 몰랐죠. 우리나라도 25% 먹었나? 뭐 그랬을 거야, 아마. 네, 우리나라도 이전에 얘기를 되게 많이 했죠. 관세뿐만 아니라 주한미군도 해서 뭐 되게 많이 얘기가 있었죠. 네, 뭐 하여튼 그러고 이제 중국이 문제인데요. 중국이랑 이제 치킨 게임 하고 있죠. 54% 했더니만 그거 우리도 맞출게. 그래서 트럼프가 괘씸하다고 100%까지 하여튼 올렸는데, 그랬더니, 좋아. 우리도 콜. 약간 지금 포커 게임 하는 거 누가 지금 먼저 이제 카드 폴드를 할 거냐. 결론적으로는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트럼프가 먼저 폴드를 한 것 같기는 한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다변화를 하거든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중국에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를 좀 파악을 했죠. 그래서 다른 나라로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생산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다변화를 하려는 건데, 그게 무색하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에어팟은 아마 베트남에서 만들 거예요, 요즘. 베트남에다가 46%를 때렸고요. 그나마 인도가 좀 적은 편인데, 이게 되게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식 산정을 어떻게 했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도 있었잖아요. 이거 설마 계산식 산정하는 거 챗GPT한테 물어봤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있었던 것 같아요. 챗GPT한테 물어본 거 아니냐, 등부터 시작해서, 네. 그록한테 물어봤겠죠. 왜냐면 챗GPT한테 그걸 넣었대요. 비슷하게 이제 프롬프트 해갖고 넣었더니 비슷한 공식을 뽑더라. 이라는 얘기가 있었다는데, 일단 이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 이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아이폰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제 트럼프의 이제 굳은 믿음은, 아이폰은 미국에서 만들 수 있다. 생산할 수 있다. 근데, 팀 쿡은 이미 2017년, 2018년부터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결론적으로는, 이게 미국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일단 돈도 돈이고, 일단 뭐 인건비,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일단 그 문제는 그 문제고,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이 너무나도 이제 쇠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이폰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사실 큰 문제고, 뭐 실제로 그런 말을 했어요. 뭐 이제 만약에 아이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설비를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엔지니어들을 모으면은 미국에서는 몇 명 회의실 하나 채우기도 힘들 텐데 중국에서는 축구장 몇 개를 채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중국이 이제 약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일단 그거 자체에 굉장히 숙련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여기 계속해서 이게 공급이 되니까. 근데 미국은 아예 그렇게 끊겨버리니까 더 이상 이거를 할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예. 좀,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미국에서 아이폰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건데. 그때 아마 발표할 때 제가 듣기로는 펭귄만 있는 자연유산에다가도 관세를 매겼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다가. 뭐였지? 맥도날드 제도였나? 네. 거기다가도. 있어요. 예, 저도 네, 들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한동안 펭귄짜리 엄청 돌아가지고, 무슨 일을 했었는데, 일단, 챗GPT한테 물어본 거는 맞지 않나? 왜냐면은, 일단은 뭐, 일부 국가들은 제외를 했잖아요. 뭐, 일단 교역을 아예 안 하는 국가들. 그게, 네네, 러시아나 북한. 뭐, 일단 서로 관세를 매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교육을 아예 안 하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맥도날드 제도에다가 매긴 거는 일단 전 세계를 다 때려놓고 여기서 제외만 했다는 얘기거든요. 얘네랑 거래 안 하니까 빼 이러면서 사이 안 좋으니까 빼 이러면서 뺀 건데 챗GPT한테 물어봤다고 그 말씀하시고 나니까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졌어요. 일단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이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종이 판때기 들고 나와가지고 발표하는 게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아니, 저 사람은 왜 저기서 저걸 들고 저러고 있나 했는데. 아니, 옛날부터, 근데 종이 판때기 옛날 일기 때도 네네, 한번 맞아요. 몇 번은 그랬던 것 같은데, 종이 판때기 두고 하는 것. 하여튼, 늙은 거 아닙니다. 사실 뭐 이렇게 발표를 함으로써 이미지는 상당히 크게 남겼죠. 그러니까 임팩트는 되게 크게 남겼는데, 그럼으로써 이게 도움이 되는가라고 생각하면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일단 트럼프의 주장은 항상 그거예요. 일단 안에서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다. 우리끼리 만들어가지고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 요건데 이제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렇다면은 공장을 차려야 되고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과연 미국에서 그거를 할 사람이 있는가라는 문제가 생기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한다라고 그냥 그런 거죠. 이제 라면값이 비싸서 집에서 직접 라면을 만들어 먹어야 돼. 그러니까 밀가루 해가지고 집에서 반죽하고 이거 면 튀기고 해야 돼 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직접 만들어야 돼 라는 거의 뜻은 그건데, 요거를 이제 그러면은 누가 할래? 네가 할래? 라고 생각하면은 나는 하기 싫고 너는 안 하냐?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안에서 생산한다라고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문가가 없는 거는 둘째치고 누가 하냐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뭐 물론 일자리 생산이라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를 만들어서 공장을 돌리고 공장에다가 실업자들을 집어넣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아이폰을 만들려고 일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결국 그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일자리 창출을 한다, 귀농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참여할 사람이 의지가 없는데 요거를 돌린다 한들 효용성이 있느냐?
일단 1차적인 이 문제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물론, 가능성은 있었어요. 가능성은 있었는데 본인이 뭐 이민자들 다 내쫓겠다면서요. 그러면은 일단 2차적인 뭐 가능성도 없어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아이폰 미국 생산은 전문가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력이 없을 거예요. 저는 노동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관세 뭐 이런 거 다 넘어가서라도 일단은 뭐 계속 그거였잖아요. 뭐 그래픽 카드도 우리가 직접 만들자, 뭐 핸드폰도 직접 만들자, 노트북도 직접 만들자 하는데 결국에는 이걸 할 사람이 없다가 1이고 저희 뭐였어? 중국이랑 치킨 게임을 시작은 했는데 중국도 지지 않잖아요. 중국이 그쵸. 얼마였죠? 100 몇 프로로 올렸고. 거기도 120인가 얼마로 올렸죠. 예. 트럼프가 또 거기다가 맞대응으로 뭐 140인가까지 올렸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연기했었죠? 그 발효를. 90일 네. 그거는 뭐냐면 중국 빼고 연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이제 트럼프가 이거를 틱톡이랑 이제 그거 이제 협상 카드로 쓰려고 한다는 그게 그 얘기인데 하겠냐고. 버리지. 이미 내놓은 자식 아니었나요? 그쵸. 거의 그 수준이긴 하지. 이미 잘라내려고 거의 준비 다 끝낸 상태였는데 이거를 해봤자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은데. 중국이 125%로 올렸네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 관세를 84%에서 125%로 올립니다. 그냥 이게 그러니까 약간 이런 배짱이 있는 거잖아요. 니네가 우리나라에 안 팔고 100이겠냐. 약간 이런 배짱, 약간 배짱 장사죠.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참 뭐랄까 참 뭔가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어쩌다 이렇게 됐지. 뭐 간단하죠. 대통령이 잘못 뽑았지. 사실 우리가 잘못 뽑은 것도 아니고 저쪽 놈들이 잘못 뽑은 건데 그 대가를 우리가 모두가 치르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거 미국 대통령 이제 전 세계 투표해야 된다니까 진짜. 하여튼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지금 이거 어떻게 가격을 이제 책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엄청난 이제 주판화를 튕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참.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진짜. 하여튼 일단은 이 전반적인 사태는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이제 또 결국 아까 좀 전에 얘기한 이제 그것도 있었고, 그죠? 90일 동안 다른 나라, 중국 빼고 다른 나라들은 다 일시정지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있었죠. 스마트폰이랑 이제 랩탑, 이제 노트북이랑 이런 거는 또 제외한다. 근데 왜 제외를 하냐라고 했더니, 걔네 어차피 거기 안에 칩 들어가잖아? 어차피 칩에다가 관세를 매겨버릴 거라서 어차피 그걸로 다 관세가 커버가 돼요. 약간. 조만간 반도체 관세는 따로 매긴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에 다 포함되니까 반도체 쓰잖아, 걔네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지금 트럼프가 계속 이걸 발효를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러는 게 일단은 계속 그렇게 자기 세뇌를 하더라고요. 자기 세뇌인지 아니면 뭔지 자기 합리화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원래 내 계획이었어라고 하는데 아닌 것 같거든요. 정신승리, 최최종 이게 진짜 최종. 예. 이제 이게 진짜 최종 D 파이널 하면서 이제 계속 나오겠죠, 뭔가. 아마 반도체 관세도 제 생각에는 또 최종 할 거라서. 그것도 아직 안 정해진 게 뭔가 걔도 참 오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러고 또 임기 끝날 때쯤 완성되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요. 네. 그러고 이제 또 대통령 바뀌면은 또 없던 일 되고. 이러면 누가 미국을 신뢰를 하느냐. 다음 후보로는 머스크가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함이 살짝 있긴 한데. 그쵸. 그 문제도 있고, 예. 머스크도 사실 영향을 받잖아요. 테슬라가 특히 왜냐면 그 안에도 반도체가 들어가니까. 예. 테슬라 자체는 미국 생산한다 손 치더라도, 예. 그런데,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뭔가, 관세에 대해서 뭔가 좀 스마트한 말을 해보고 싶고 막 이런데, 뭔가 딱히 생각이 안 나네요. 너무, 그냥, 너무 혼란스럽고, 이 모든 상황이. 그러니까, 계속 이제, 외국 팟캐스트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이제, 버스캐스트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우리가 목요일 날 녹음을 한다. 목요일 날 녹음을 하고, 금요일 아침에 나가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져 있을지 모르겠어서 그게 참 두렵다. 맨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비슷하죠. 상황이. 그랬죠. 그랬고, 그렇고, 그러고 있고. 참. 그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트럼프가 판때기를 돌린 바람에 제가 맥북을 샀습니다. 길길. 사실 노트북을 하나 사야 되는 상황이었고, 기존에 있던 맥북 프로가 이제 수명을 다했기 때문에, 그거를 대체하려고 사놨던 맥북 에어가, 18년 버전이었나? 19년 버전이었나? 그랬는데, 걔는 잘 있고요. 그러다가, 새 M4로 이제 넘어가려고, M4 맥북을 에어를 사려고 예약 구매를 걸어놨었어요. 걸어놨었다가, 쿠팡을 켰더니, 제가 구매한 가격으로 맥북 프로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사양 거의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맥북 프로를 사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이러고 맥북 프로를 들어갔다가 봐버려가지고, 메모리 하나 더 올려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맥북 프로를 M4로 샀고요. 18개월 할부 해가지고 샀습니다. 그러고 이틀 있다가 90일 유예를 트럼프가 뱉었고요. 그래가지고 괜히 샀나 이러고 있긴 한데. 언젠가 사실 거잖아요. 네, 원래 언젠가 사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저도 지금 카메라를 바꿔야 되나? 이런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따가 포스트쇼에서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고, 하여튼, 이 전반적인, 뭡니까. 관세 이 난리는 저희가 다음에 계속 얘기하겠죠? 한 4년, 이게 이제 앞으로의 4년일 것 같은데. 아마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임기 끝날 때까지 안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팟캐스트는 아시다시피, 애플 팟캐스트, 팟빵,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 스포티파이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 다뤘던 내용, 구독.me /캐스트 /226, 226에 들어오시면 오늘 다뤘던 내용, 기사 정리해 놓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들어와서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좀, 벚꽃이 진짜, 저희 방송 지난번하고 하는 사이에 벚꽃이 폈다 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뭐야. 폈다가 우박이 내렸다가. 눈도 오고, 우박도 오고, 아주 그냥 생쇼 난리를 치는데, 하여튼, 좀 이 생쇼의 날씨 속에서 좀, 건강 꼭 챙기시기를 바라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카메라를, 바꿀까 고민 중인데, 제가 요즘 이제 주말에 이제 돌잔치 스냅 일을 시작했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차피 주말에 노니까, 좀, 노는 시간도 조금, 써보자라고 해서 했는데, 예. 지금 DSLR을 쓰고 있는데, 힘들어요. 왜냐하면 얘는 왜 다른 카메라들과 다르게 라이브 뷰 이런 게 안 되잖아요. 화면으로 보면서 할 수 있는 게 안 되니까 이게 이제 돌스냅이니까 이제 아이들을 찍어야 되는데 아이들은 되게 로우 앵글로 찍어야 되잖아요. 와, 로우 앵글을 이제 뷰파인더로 보면서 해야 된다. 아주 죽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DSLR 이런 애들은 피사체 감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대충 포인트가 맞았기를 이제 진짜 기도 메타를 해야 되는데 약간 그런 거 감안을 해서 이제 좀 미러리스로 바꿀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사실 저는 이제 니콘 걸 쓰니까 아마 니콘 미러리스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지금 그거라고 했거든요. 얘들이 36개월 프로모션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매달 하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매달 계속 한다는 보장은 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것도 치킨 게임입니다.
뭐 언젠간 사긴 살 건데. 뭐 하여튼, 네. 아, 이거 근데 이게, 오늘은 근데 방송하는데 왜 이렇게 졸렸지? 중간에 좀 되게, 갑자기 확 피곤해져. 뭔가 무리하신 거 아닙니까? 글쎄요. 오늘 12,000걸음밖에 안 걸었는데. 무리하셨네. 아니, 근데, 왜냐면은, 아니, 커피를 마셨는데도 그러네. 참, 알 수가 없군요. 이렇게 코드캐스트, 이렇게, 요즘같이 이렇게 참 막막한 주제들만 있는 거는 진짜 처음인 것 같아. 처음인가? 뭔가 비슷한 때가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것도 트럼프 때였나? 아닌데? 트럼프 때 아니었을 것 같은데? 요즘 참. 맨날 이제 디에디트 인스타 하다 보면은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좀 요즘 테크는 재밌는 거 없어요? 이러면 테크도 도란프 얘기로 한가득이라 재밌는지. 그러니까 확실히 뭔가 신제품을 안 내놓는 것 같아요. 다른 이제 회사들이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겁나는 거죠. 또 관세 또 이상하게 때려갖고 또 잘못될까봐 뭔가 아무것도 안 내놓는 것 같아요. 지금 가격 발표하면은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나올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요. 참, 쉽지가 않아요.